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불황 속에서 지역 국가산단의 영업 부진이 지역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해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산단 내 LG화학 SM공장. 전반적인 석유화학 제품 수요 부진과 함께 중국 기업들의 공급량 증대에 따른 시황 부진으로 가동이 벌써 8개월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NCC 2공장의 매각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버텨오던 여수 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반적인 영업 부진은 자치단체들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방세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여수시의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낸 지방세는 567억여 원으로 지난해와 지난 2022년에 비해 1,000억여 원 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그때 한번 5, 600억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한 600억 정도.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 수준에 오버되는 2배 정도의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광양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양산단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광양시에 납부한 법인 지방소득세는 78억여 원. 지난해 155억 원 대비 반토막이 났고 지난 2022년 876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전남도와 협업해 화학제철단지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한 국도비 증액 방안을 추진하고 신규 투자 사업 가용 범위를 최대한 축소하는가 하면 지방교부세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 방안들도 찾고 있지만 모두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광양시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안이, 국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불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치단체들. 지역경제의 한 축을 떠받들고 있던 석유철강 기업들의 극심한 불황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의 내년 예산과 관련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지양하고 일자리 복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전시, 치적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며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생활지원금과 저금리 대출, 실업자 및 청년 취업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소재지구 택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기명 시장을 입건했으며 간부급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8일에는 여수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내년부터 직영과 위탁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영버스 체계로 운영됩니다. 시내버스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차고지 간판에 공영버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태원 유진 운수가 민간으로 독점 운영했던 목포 시내버스. 내년부터 한 개의 목포시 직영 공영제와 함께 3개의 위탁 준공영제 업체가 경쟁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로 전환됩니다. 3개의 회사가 들어와서 버스 운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 이윤도 차등 지급하고
지난 2월 전면 개편됐던 버스 노선도 추가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됐던 버스 경로를 주요 정류장과 환승 구간을 거치는 넓은 길 중심으로 단순화해 20개였던 버스 노선을 15개 노선으로 간략화하면서 평균 배차 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버스 기사들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공제로 돼서 임금 문제만큼은 안전이 해결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또 복지 부분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들이 각자 이제 변해가니까 기사님들 이제 그 마음들이 잘해야겠다는. 야간의 시인성이 떨어졌던 기존 버스 행선지 안내판도 LED로 전면 교체되고 스마트 승강장과 버스 정보 안내기, 냉난방 의자 설치도 확대되는 등 시민 이용을 위한 편의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포 시내버스에 붙어있는 태원 유진이라는 상호는 올해 안으로 모두 제거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내년 말까지 목포대교 인근에 약 9,500제곱미터 규모의 공영 차고지도 신설할 예정. 새로운 운영체계 개선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그동안의 논란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전남을 빛낸 최우수 시책으로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의대 추진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주요 시책 35건을 대상으로 1차 내부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 합의와 의대 설립 추진이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수 시책에는 여수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과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출생기본수당 지급 등 4건이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하면 발포마을 주민일동 50만 원, 점안면 화전마을 주민일동 42만 원, 순천시 중앙동 6통 주민일동 31만 8천 원, 덕연동 9통 주민일동 28만 원, 중앙동 7통 주민일동 25만 원, 순천시 해룡면 호두마을 주민일동 25만 원, 고흥군 도하면 원도동 마을 주민일동 23만 원, 순천시 황전면 비촌마을 주민일동 23만 원, 고흥군 도양읍 녹동 2구 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복례면 예내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여수시 대교동 15통 주민일동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일동 19만 5천 원, 고흥군 도하면 지정마을 주민일동 16만 5천 원, 복례면 원두마을 주민일동 15만 원, 순천시 덕연동 18통 주민일동 12만 5천 원, 순천시 덕연동 제2편안마트 10만 원, 황전면 황학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강문마을 주민일동 6만 5천 원, 농소마을 주민일동 5만 2,500원, 교동마을 주민일동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남도가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고향사랑 기부제 참가자에게 전남 햅쌀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시민 1,400여 명이 참여했고 기부금은 1억 5천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12월 말까지 김장김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순천사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합니다. 할인율은 15%로 종이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을 합쳐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총 48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발행된 순천사랑 상품권은 1,0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수시 운수동에 있는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이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 YMCA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 등을 완료하고 지역 청소년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개관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문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연습실과 동아리실,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